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알론소 감독은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아쉽게 무관에 그쳤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 레알은 굉장히 잘하지 않을까, 어쩌면 유럽을 다시 지배하지 않을까, 이런 성급한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고요? 사비 알론소 감독 때문입니다. 레벨이 좀 다른 것 같아. 그 이유들 바로 들어갑니다. 적절한 포메이션, 적절한 포지션. 자, 지난 시즌 안첼로티의 레알은 저 포메이션이 진짜 최선이야? 저 선수의 포지션이 저기가 최선이야?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자, 근데 새롭게 보이면 알론소 감독은 포메이션도 적절하고 각 선수들의 포지션도 적절해요. 자, 일단 포메이션. 지난 시즌 레알이 중요한 경기 때 4-4-2를 썼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벨링엄, 그 선수들을 다 때려 넣어서 팀 밸런스가 무너졌죠. 너무 공격적이었어. 그리고 중원의 투미들이었죠. 중원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안 좋았어요. 자, 하지만 알론소 감독은 4-3-3을 씁니다. 그리고 아주 공격적인 선수는 딱 2명만 쓰면서 팀 밸런스를 챙겨요. 그리고 중원에 3미들 나서 중원 싸움도 확실하게 가죠. 경기력이 좋아졌어요. 자, 여기서 재밌는 건 알론소 감독이 레버쿠젠에서 3백을 써서 무패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3백 전문가죠. 근데 레알에서 프리시즌 때 3백 실험해보고 버렸어요. 왜? 데리고 있는 선수들하고 잘 안 맞으니까. 원래 이 선수들이 해오던 4백으로 가는 거죠. 굉장히 생각이 유연하죠. 선수들한테 맞춰서 전술 짤 줄 알죠. 이게 지금 아모림 감독님한테 필요한 건데 진짜. 자, 그리고 레알은 포메이션뿐만 아니라 각 선수들의 포지션도 너무 적절해졌어요. 알론소 감독이 각 선수들이 가진 본능적인 습성, 동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상의 조합을 찾은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발베르데 드디어 박스 투 박스 중미로 돌아갔어요. 더 이상 오른쪽 풀백 땜빵 안 합니다. 특유의 기동력을 바탕으로 공수 열심히 가담하죠. 중원에서 미사일 중거리 슛도 때려주고요. 그리고 추아메니도 더 이상 센터백 땜빵 안 합니다. 원래 자기 자리인 수미로서 센터백 앞 공간 보호하고 사이드랑 앞쪽에 볼 쫙쫙 뿌려줍니다. 그리고 길러, 지난 시즌에 오른쪽 윙포워드로 뛰면서 자기가 가진 포텐을 못 터뜨렸어요. 근데 올 시즌엔 계속 공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유의 기술, 창의성 엄청 살아나요. 거기다가 골까지 잘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드리고, 안첼로티 감독 체제에서는 음바페, 비니시우스와 공존하려다 보니까 오른쪽 윙으로 많이 뛰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반대발 윙어가 아니라 정발 윙어다 보니까 안으로 들어와서 백패스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리고 돌파하더라도 선택지가 크로스밖에 없어요. 근데 올 시즌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는 호드리고가 비니시우스랑 왼쪽 윙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좌드리고가 비니시우스보다 나을 때가 있었어요. 어차피 경기 수가 많으니까 호드리고, 비니시우스 번갈아 가면서 뛰면 팀의 전체적인 성적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향상된 팀 밸런스. 자, 여러분, 자고로 좋은 팀은 공수 밸런스, 그리고 좌우 밸런스가 잘 맞죠. 알론소 감독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공격적인 선수는 딱 2명, 음바페, 비니시우스만 놓고 나머지는 다 수비 열심히 하는 선수들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야 공수 밸런스가 맞으니까. 그러다가 호드리고를 쓰고 싶다? 그러면 비니시우스를 뺍니다. 절대 다 넣지 않아. 지난 시즌의 안첼로티는 밸런스보다 재능의 총량을 더 중시했다면 알론소는 밸런스가 최우선입니다. 자, 그리고 알론소 감독은 중원 3미들의 밸런스도 중시해요. 딱 공미스러운 길러, 딱 중미스러운 발베르데, 딱 수미스러운 추아메니. 이 밸런스가 삼겹살 쌈 마냥 완벽합니다. 그리고 포백 라인의 밸런스도 기가 막혀요. 빠르고 느리고, 빠르고 느리고. 자, 이렇게 팀 밸런스가 좋다는 건 서로의 역할, 그리고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난 시즌에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고가 다 왼쪽 측면에 모여서 플레이할 때가 있었죠. 물론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상대팀 오른쪽 풀백한테는 재앙이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서로 동선이 겹치고 각자가 점유한 공간이 너무 좁아.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거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올 시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바페, 비니시우스 서로의 동선이 안 겹치고, 살짝 겹치더라도 그 주변에 사람이 적으니까 각자가 점유한 공간의 크기가 커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하는 돌파, 그리고 슈팅,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선수들이 그들이 비워놓은 자리에 적절히 침투를 해줍니다. 아주 조화가 좋아요. 적절한 보강. 자, 알론소 감독은 기존에 있던 선수들을 잘 쓰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아쉬웠던 포지션을 기가 막히게 보강했어요. 일단 오른쪽 윙 자리에 호드리고, 브라임 디아스 약간 아쉬웠단 말이죠. 그래서 마스탄 투오노라고 팔팔한 아르헨티나산 유망주를 데려왔습니다. 라민 야말하고 똑같이 07년생 왼발잡이 오른쪽 윙이에요. 아직 야말 정도는 아니지만 박스 주변에서 볼 잡았을 때 번뜩이는 드리블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도 가능해요. 그래서 중앙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음바페, 비니시우스, 길러랑 주고받고 찬스 많이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선수가 수비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전방 압박 빡세게 하고요.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공을 뺏어와요. 그러면 음바페, 비니시우스의 수비 부담이 살짝 줄어들겠죠. 너무 잘 데려온 것 같아요. 보니까 알론소가 직접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난 시즌 레알의 왼쪽 풀백 자리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알론소가 벤피카에서 카레라스라는 왼쪽 풀백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주전을 박았어요. 이 선수 아주 잘합니다. 기술 좋고 빠르다 보니까 볼을 가지고 쭉쭉 치고 나가요. 그리고 수비할 때 허슬 플레이도 좋고요. 카레라스가 왼쪽 측면에서 공수 양면으로 활약을 해주니까 왼쪽 측면에서 공격 작업하는 거 좋아하는 음바페, 비니시우스가 살죠. 그러면 팀이 또 살죠. 리그 챔스 또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알론소는 레알에 필요했던 조각들을 아주 잘 찾아온 것 같아요. 유스 출신의 곤살로도 필요할 때마다 적절히 쓰고 있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알론소는 선수의 이름값, 나이, 커리어 이런 것들 신경 안 쓴다. 오직 실력만 본다. 좋은 감독들 특징이죠. 경기 운영의 묘. 자, 알론소 감독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임 모델은 요겁니다. 볼 돌리면서 공격을 막 해요. 볼 뺏기면 바로 뺏어와요. 또 볼 돌려요. 계속 공격해요. 뺏기면 또 뺏어와. 요거 반복입니다. 경기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항상 이 모델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경기 운영의 묘가 기가 막혀요. 예를 들어서 최근 4라운드 레알 소시에다드전, 그 경기가 낮 경기였고 3일 후에 챔스 경기가 예정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 압박을 빡세게 안 합니다. 조금 하다가 풀리면 라인을 확 내렸어요. 체력을 아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선발 명단도 로테이션 돌렸죠. 그리고 그 바뀐 선수의 기질에 맞게 포메이션도 조금 바꿨어요. 뭔 얘기냐면 발베르데 대신에 세바요스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세바요스는 발베르데보다 조금 처져서 플레이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발베르데가 있었을 때는 4-1-4-1, 세바요스 들어가니까 4-2-3-1 이런 느낌으로 바꾼 거예요. 세바요스한테 맞는 옷 입혀준 거죠. 자, 그리고 그 경기 31분에 딘 하위선이 퇴장을 당했어요. 한 명 부족한 상태에서 리드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흐름 쭉 보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선수로 교체를 해서 수비적으로 완전히 잘 걸어 잠궜다고요. 그래서 결국 승점 3점 땄어요. 10명으로 60분 정도로 뛰었는데 진짜 올 시즌 레알의 경기를 보다 보면 알론소의 모든 결정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여요. 아니 대체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이런 느낌이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런 느낌 드는 감독들 정말 많잖아요. 패스할 줄 아는 선수들. 자, 알론소의 레알이 기대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패스할 줄 아는 선수들을 곳곳에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레알이 무관했던 건 토니 크로스의 대체자를 구하지 못했던 게 컸어요. 후방에서 전방으로 나아가는 패스의 질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올 시즌엔 05년생 센터백 본머스에서 이적해온 딘 하위선이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 선수는 미드필더가 아니에요. 센터백이에요. 근데 전방에 볼을 배급하는 능력이 웬만한 미드필더들보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패스를 어디에 줄까? 그 선택이 좋아요. 그리고 저기 반대 줄 것처럼 하다가 빨리 풀백한테 줘. 풀백이 편하게 받죠. 압박 없이. 그리고 패스의 질이 기가 막힙니다. 이 하위선이 2선에 있는 우리 미드필더한테 쫙 사이로 찔러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때 패스가 쫙 깔려가다 보니까 그 선수가 바로 돌아서 찬스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뒷공간에 로빙 패스도 잘 때립니다. 그럴 때 공이 무겁지 않아요. 가벼워요. 음바페, 비니시우스가 받기 쉽습니다. 그러면 또 몰고 가서 골 넣는 거야. 그리고 귓러가 오른쪽 측면 말고 10번 자리에서 뛰니까 음바페, 비니시우스한테 양질의 수루 패스를 넣습니다. 또 아놀드도 있죠. 후방에서 음바페, 비니시우스 보고 바로 킥 때려 넣을 수 있습니다. 한 방에 찬스 만든다고요. 또 발베르도도 중앙에서 뛰죠. 좋은 패스 많이 들어갑니다. 지난 시즌에 공격수들이 봤던 패스의 질과 사뭇 달라요. 이게 막 큰 차이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디테일하게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수비하는 음바페, 비니시우스. 자, 음바페, 비니시우스가 수비를 열심히 합니다. 진짜 막 대충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마음가짐들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패스 미스하면 밑에까지 쫙 내려가서 책임져요. 자, 그렇다면 알론소 감독은 어떻게 그들을 수비하게 만들었을까요? 일단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인터뷰에서 맨날 모두가 수비해야 된다, 개인보다 팀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선수들한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경기 중에도 수비 위치 계속 지적하고요. 자, 그리고 알론소 감독은 수비를 안 하면 출전 시간을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현재 레알은 공격적인 능력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으면 수비를 열심히 하는 선수가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수비해야지. 모든 축구 선수는 경기를 뛰고 싶어 합니다. 감독은 선수들의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선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단 그 과정에서 상호 긍정적이고 투명한 소통이 있어야겠죠. 기분 상하지 않게. 그리고 감독이 카리스마도 있어야 될 거고요. 알론소 레알 레전드잖아요. 레버쿠젠에서 이미 증명했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삔또 상하지 않고 말을 듣는 거죠. 자, 그리고 음바페, 비니시우스가 수비를 열심히 하면 아까 말씀드린 알론소의 게임 모델, 공격하다가 뺏기면 뺏어오고 공격하다가 또 뺏기면 또 뺏어오고, 이 게임 모델이 가능해집니다. 거기서 한 명 혹은 두 명만 게으르면 그거 못하거든요. 근데 음바페, 비니시우스가 열심히 수비해주니까 그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안첼로티 감독 때 해봤던 역습 게임 모델에 그렇게 게임을 지배하는 게임 모델까지 합쳐지면 다양한 팀들을 상대로 더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요? 중원 압박으로 인한 찬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음바페, 비니시우스가 수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레알의 중원에서의 압박이 지난 시즌보다 빡세졌어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전방 압박하다가 풀려도 라인을 확 내리는 게 아니라 중원에서 계속 압박을 해요. 그러다가 거기서 빼서 바로 공격해. 근데 그런 장면이 참 골 넣기 좋아요. 왜냐?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레알이 전방 압박을 해오는데 우리가 한꺼풀 풀어 나갔다? 그러면 이제 공격하러 나가야지. 한두 명씩 슬슬 올라간다고요. 근데 레알이 중원에서 압박을 또 세게 하네? 뺏어서 공격하네? 그러면 뒤에 수비가 몇 명 안 남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레알의 중원 압박하던 그 선수들은 바로 공격에 가담을 해요. 공격 숫자는 많죠. 실제로 3라운드 마요르카전에 비니시우스가 역전골 넣었을 때 보면 레알 선수 5명, 상대 수비수 3명이에요. 레알 숫자가 더 많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중원 압박에 성공해서 나온 찬스니까. 자, 물론 안첼로티 때 역습해서 재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역습할 때는 우리 공격 숫자가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개인 능력들이 워낙 좋으니까 마무리했던 거야. 근데 레알 선수가 더 많다? 그러면 골 넣을 확률은 더 높아지죠. 내부 경쟁. 자, 알론소 감독은 모든 포지션의 선수들이 서로 경쟁하게 만듭니다. 가장 치열한 건 아마 오른쪽 풀백 카르발이랑 아놀드가 번갈아 가면서 뛰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윙도 치열하죠. 마스탄투오노가 앞서 있고 그 다음에 브라임 디아즈. 그 외에 진짜 모든 자리가 경쟁이에요. 심지어 비니시우스도 호드리고랑 경쟁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내부 경쟁을 시키면 뭐가 좋죠? 모든 선수들이 120%를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2라운드 때 비니시우스가 벤치, 호드리고가 선발이었어요. 비니시우스 입장에선 좀 열받았을 수 있죠. 그래서 교체 투입되자마자 1골 1어시 했어. 그래서 알론소가 다음 경기 선발시켜주니까 또 골 넣었어요. 이게 내부 경쟁의 효과입니다. 맨날 주전으로 박으면 경각심이 없을 수 있어. 느긋해진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선수들을 내부 경쟁시킬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피드백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런 거죠. 선수들도 알론소가 자기한테 원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경기를 뛰었어? 내가 오늘 감독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아닌지 스스로도 느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잘한 거 같아. 그랬더니 감독이 다음 경기 출전 시간을 많이 주네? 근데 나 오늘 못한 거 같아. 그러니까 다음 경기에 못 나가네? 이렇게 피드백이 정확하고 공정하면 감독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감독이 원하는 거, 나한테 하라고 하는 걸 내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감독 중에 그런 피드백을 이상하게 하는 감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아니 하라는 거 열심히 한 거 같은데 왜 안 뛰켜줘? 그리고 쟤는 저번에 못하던데 왜 또 선발이야? 뭐야 나한테 감정 있어? 이렇게 되면 끝이에요. 감독에 대한 신뢰가 없어집니다. 근데 알론소 감독의 피드백은 진짜 정확하고 공정해 보여요. 좋은 모습 보이면 바로 출전 시간 늘려줘요. 뭐 이름값이고 커리어고 나이고 다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름값 높은 베테랑들도 경기력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알론소의 레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칭찬을 많이 했지만 물론 개선점이 있죠. 가끔 라인을 확 내리는 팀 상대로 볼 순환이 너무 느리다든가, 그리고 제가 계속 생각했던 게 하위선이 느려요. 그래서 수비력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느리다 보니까 손을 자주 써요. 그게 리스크가 좀 있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 센터백들이랑 출전 시간을 분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말고 앞으로 문제점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알론소 감독은 정답을 찾을 줄 아는 감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레알 팬분들은 지금의 경기력에 막 만족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기력이 더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